안녕하세요. 자, 한능검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역사 전문가 최경석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57회 정말 뜨거웠고요. 이 57회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올 것이 왔다. 예, 저야 웃고 있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특히 58회, 59회 준비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분명히 바짝 긴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어려웠습니다. 제가 EBS에서 한능검 해설하면서 제가 56회 때 그리고 그 거꾸로 55회 때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상하다, 쉽다 그러면서 내년 가면 분명히 이것이 다른 판도가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바로 57회에서 결국 어려워졌습니다. 어렵다고 한다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1, 2, 3급 결국 여러분 입장에서는 점수 속에서만 절대평가는 넘으면 되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문제의 스타일과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선지에서 상당히 많이 비틀었고 낯선 선지들이 들어왔다. 좀 노골적으로 제 입장에서 좀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예전 공무원 한국사에서 나왔던 선지들이 조금씩 나왔다. 다만 이번에서 보면 제가 이제 총평에서 말씀드리면 총평에서는 어쨌거나 근현대사보다는 전근대사가 더 많았다. 27대 23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전근대사가 그러면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조선시대 때까지를 한번 좀 더 마스터가 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여러분 중에서 1등급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노골적으로 예전 공무원 한국사 스타일의 선지 정답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흔들리게 하진 않았어요. 점수 자체로 보면 어쨌거나 우리 입장에서야 그냥 점수 쭉쭉 넘으면 되니까, 그렇죠? 6, 7, 80점만 각각 넘어주면 되는 거니까 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강의를 보는 학생들은 앞으로 시험 볼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58, 59, 60을 입장에서는 분명히 긴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니 해도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역시 개념 없이 문제풀이 없다 라는 진리가 다시 한번 나온다. 그런 점에서 바로 우리 EBS에서의 여러분들이 한능검 개념편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우리 EBS에서도 기존의 심화 강의 2강으로 했었죠. 그런데 이제 바꿨습니다. 3강으로 구성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3강을 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좀 스피드하게 좀 가기 위해서 15문제, 그리고 마지막 20문제씩 각각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총 50문제 확실하게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 속에서 여러분들이 개념 잡고 반대로 개념 속에서 문제에 어떻게 적응되는지 꼭 봐주시기 바라면서 저와 함께 첫 번째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늘 우리 그렇죠 이렇게 몸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워밍업 스타일로 보셔도 큰 무리 없겠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문제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키포인트를 잡을 것은 결국에는 고인돌이다. 보통 문제를 낼 때 여러분들 힌트는 하나만 내진 않는다. 만약 저의 해설 강의 처음으로 보는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능검 단 한 가지 힌트만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문제 어떻게 맞춰요? 그렇죠? 네, 우선 가장 쉬운 힌트 하나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가 전후로 해서 힌트가 나왔는데 바로 여기 볼까요?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구석기 뻥, 신석기 뻥 날려보내야 되겠죠. 남는 건 뭡니까? 그렇죠. 바로 청동기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청동기 시대인데 그럼 다시 보면 생활 모습이래요. 그럼 문제는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라고 했는데 그렇죠. 옳은 거 잡으라고 합니다. 잡아볼까요? 1번.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었다. 자, 이번에서의 선지의 특징 중 하나는 그 쫙 밑줄 자체가 특정한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이것은 고려시대, 우리가 보통 뭐라고 우리가 개념으로 얘기했냐면 기피가리 혹은 심경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너무 나갔어. 2번 볼까요?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 살았다. 참 많이 봤죠? 이거 한능검 준비한다면 너무 많이 봤을 거예요. 구석기 시대죠. 그렇죠? 3번 드디어 나올 게 나왔습니다. 반달돌칼이 나왔어요. 자, 반달돌칼 나왔는데요. 반달돌칼은 돌칼이지만 신석기 아니다. 바로
청동기 시대라고 우리가 늘 개념편에서 했던 부분이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1번 문제는 몸풀기 문제. 좀 몸 좀 풀렸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면 되겠다 이런 거였죠. 정답 3번이고요. 4번 볼까요? 자, 실을 뽑기 위해 가락바퀴를 처음 사용했다. 자, 지금 출제하는 쪽에서 처음이란 말을 썼습니다. 신석기 시대에 대한 얘기죠. 그쵸? 뼈바늘과 가락바퀴, 특히 가락바퀴 보시면 되겠고요. 5번 주먹도끼 나왔으면 이건 구석기죠. 그쵸? 더 이상 우리가 연천 전공리를 떠오르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 주먹도끼 나오면 이제는 뗀석기, 구석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때 뗀석기의 대표적인 유물 바로 주먹도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답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진짜 마음속에 묵직한 정말 이렇게 하나 남아 있었던 거 하나 훌훌 털어냈거든요. 제가 연천 전공리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갔더니 정말 쫙 펼쳐져 있고요. 야, 그래, 강가가 휘돌아가는 요 맴도는 곳에 사람들이 살았겠구나. 뗀석기 썼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리 갔다 왔고요. 여러분도 문제 풀면서 우리가 이게 꼭 몰라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떤 공무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격을 위해서 또 1급, 2급, 3급이 필요하겠지만 또 이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땅, 바로 우리 답사를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결국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 이제 부여, 고구려, 그쵸? 옥조, 동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만에 대한 생각들 들어가면 되겠는데 요거는요 여러분들 좀 기출의 힘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념 없이 문제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하나 개념이 됐으면 문제풀이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바로 기출에서 가야 되겠죠. 참 많이 나왔어요. 자, 개천절 나왔고 단군 왕금 나왔고요. 그래서 대종교까지 뻗어냈습니다. 뻗어나갔으니까 그럼 고조선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럼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볼까요? 자, 백제와 연합하여 이것 봐라. 금성을 공격하였다라고 하죠. 금성은 경주라는 것이죠. 신라를 공격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렇죠. 가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뭐가 있어요? 왜가 있죠. 왜. 당시 왜라고 불렸던 왜소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일본을 말하는 것이고요. 틀렸어요. 2번 볼까요? 마립간이라는 왕의 칭호를 사용하였다. 자, 이건 대군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신라에 썼던 고유한 바로 군주에 대한 신라만의 독특한 명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진대법.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을파소나 고국천왕이나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나라로서는 고구려다. 고조선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자, 목지국 나오면 여러분들 결국 백제를 보시면 되겠죠. 목지국을 압도하고 그 지역의 맹주를 발돋움하였다라고 되시죠. 발돋움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마한에 있다가 마한이 목지국 중심이었는데 이 지역에 맹주로 발돋움했으면 백제로 가는 거죠. 그렇죠? 자, 5번 살인, 절도 등의 죄를 다스리는 범금 8조인데요. 이런 거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보통 고조선의 8조법이라고 하는데 교과서도 많이 바뀌었고요. 교육과정도 많이 바뀌면서 이제는 원 사료 그대로 범금 8조라고 쓴다고 합니다. 이게 8조법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네, 맨 마지막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 3번 갈까요?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슬슬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준이 2점짜리였어요. 그러면 가하고 나하고 각각 구분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어떻게 돼요? 가나 딱 공통으로 묶어놓고 있는 그런 스타일의 선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에서는 여러분들 상가, 고추가 제가 회의할 때 가 떨리면 되니까 이거 고구려란 말이죠. 그쵸? 예. 그리고 쟤네 들어온 건 바로 사자조의 선인이에요. 이 부분 각 가들이 각각 거느리고 있다 할 때 이 부분까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힌트는 하나만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세 번째 힌트 동맹이 있었습니다. 고동, 그쵸? 부영,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그쵸? 동해의 무천, 각각의 제천 행사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암기했으면 고구려 나오는 거였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나를 볼까요? 자, 나도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인데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쭉 나오는데 해마다 10월이면 이것 때문에 사만 잡으면 안 되죠. 그쵸? 여러분들 여기 보면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를 지냈는데 무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결정적 힌트죠. 동해죠. 강원도, 대관령, 예를 들어서 호랑이, 산신령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정적 힌트 무천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번 빠르게 가볼까요? 낭랑과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이거 뭐예요? 변환이죠. 훗날에 가야. 자, 서옥제란 혼인풍습 고구려 맞나요? 네, 그리고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옳은 거기 때문에.
3번에 보면 자 이거 보고 이제 흔들렸을 거. 그런데 이 연해장수 진계의 공격을 받았다라면 이제 여러분들 고조선으로 가주셔야 돼요. 이제는 심화편이라고 한다면 고조선과 연나라 대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나에선 여러분들 동해잖아. 이건 뭐예요? 부여죠, 부여. 그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골품이 나왔으니까 신라죠. 그래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각각의 선지 속에 숨어 있는 개념들 꽉 잡으시면서 4번 갈까요? 자, 4번 여기 보면 4번은요. 4번 내가 왜 웃지? 왜 웃냐면 나 이런 건 정말 내가 가르치지만 정말 이게 제가 역사 전문가로 하는데 그냥 다 떼고 우리가 그냥 국립중앙박물관 가야 돼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지금 전시하고 있어. 딱 가면 정말 국보 78호하고 국보 83호가 딱 어둠 속에서 조명 딱 받으면서 있어.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쵸? 딱 보시면 삼상관 쓰고 있고요. 깊은 생각 반가부좌 틀고 하고 있고요. 그쵸? 그 다음 여기 보면 일본 교토 고류소에 불상이 있다고 해. 그쵸? 일본의 국보 1호인 뭐죠? 목조, 나무로 만든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금동, 삼산간 쓰고 있고요. 그쵸? 반가부좌 틀고 있고 깊은 고뇌에 빠져 있어요. 미륵 하생하기 전에 미륵이 어떻게 하면 중생들을 구원할까, 구제할까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우리가 문제를 맞췄다기보다는 어떤 정말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야 돼. 정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좀 어려웠을 거예요. 1번은 낯설어요. 1번은 경주 구황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경주 구황동에서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금제에 그래서 만들었던 이제 열의 입상 여기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라 거예요. 신라 거고 지금 막 깊은 생각이 잠겨 있지 않잖아요. 그냥 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틀렸다 보시면 되겠고요. 경주 구황동이라는 곳에서 나왔어요. 자, 바로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은 여러분들 이제 문제풀이로 돌아옵시다. 와, 돌아왔어. 이건 뭐예요? 발해 거죠. 그렇죠? 발해에 2명의 부처가 붙어 있다. 이불병좌상. 제가 저의 개념 강의 보시면 제가 석가탑하고 다보탑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석가가 나왔는데 요즘 용어로 저 뻥쟁이 아니야? 사기꾼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아니야, 맞아라고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다보불이에요. 석가모니가 왕자였던 시다르타에서 이 사람이 진리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설법하는 거를 증명해 줘야 돼. 이 사람이 진짜라고. 라는 것이 바로 다보불이에요. 그래서 통일신라는 석가탑과 다보탑을 동시에 놓되 떨어뜨려 놓은 거고, 발에는 석가모니가 있는데 이를 증명해 주는 다보불이 있다고 하니까 붙여놓은 거예요. 발에 이불병자상인 거예요. 네. 자, 4번 고구려죠.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이런 거 진짜 외우기 힘들어, 그죠? 예,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요 뒤에 보면 새겨져 있어요. 이 광배에. 자, 고구려 거예요. 5번은 여러분들 이게 칼라로 되어 있는데 잘 보셨나요?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이 좀 보이시죠? 까맣죠? 네, 이게 하남 하사창동이라는 곳에 있어요. 거기에 만든 게 철로 만들었어요. 석조, 뭐 금동이가 아니라 철조, 까맣잖아요. 네. 그렇죠. 철은 산화되면 빨갛고 철은 산화되지 않으면 까매요. 네. 그래서 철조 석가열의 뭐야? 이거는 좌상이에요. 앉아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반가부좌를 틀고 깊이 생각에 빠져 있다. 그런데 금동으로 만들었다.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사유했다. 어려운 용어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현재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자, 혹시 국박에서 저 만나시면 아는 체 하시고요. 네, 서로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 왕에 대한 얘기 결국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왕에 대한 얘기인데 요게 이른바 이제 제가 보통 얘기하는 일러스트로 그린 말풍선이라는 문제예요. 말풍선 문제는요, 요 안에 힌트가 빼곡하게 딱 들어있어요. 굉장히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 고구려를 격파했다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그래, 신라하고 백제네. 그런데 중국 양나라가 있어요. 중국 양나라는 중국의 남쪽에 있었던 왕조예요.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해요? 남조라고 하죠. 중국 위진 남북조 할 때 남조라는 거예요. 네, 남조예요. 남쪽 왕조가 송제, 양진이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양나라예요. 남쪽에 있었던 양나라인데 그래서 남쪽 왕조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로 축조했다.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무령왕릉인 거죠.
무령왕릉이고, 와 진짜 한능검 출제진들 내 해설 강의 들었나 봐. 어머. 제가 이거 석수라고 하지만 진묘수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미술사 전공자잖아요. 제가 분명히 진묘수라고 말했잖아요. 진묘수라고 나왔잖아요. 그쵸? 네. 원래 중국에서 진묘수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거를 정확하게 진묘수라고 말하진 않아요. 조금 애매한 거였어요. 우리가 그냥 돌로 만들었다가 그냥 석수라고 했거든요. 어쨌든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래 여러분들 중국의 일정 정도 영향을 받은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진묘수라고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EBS에서 수능 동아시아사, 수능 한국사, 그 다음 제가 한능검에서 계속해서 진묘수를 얘기했는데 들었나 봐. 진묘수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령왕입니다. 자, 무령하면 나올 거 다 빼고 뭐밖에 없어요. 22담로밖에 없습니다. 자, 22담로를 써서 왕족을 파견했어요. 왜? 자, 계로왕이 죽고 나서 문주왕 때부터 시작해서 웅진백제가 열렸는데 웅진백제에 있는 지방 귀족들이 왕 네가 뭔데? 라고 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놓으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문주왕 피살돼요. 동성왕도 겨우겨우 힘겹게 됐어요. 그래서 문주왕, 동성왕, 그리고 이제 무령왕을 온 거죠. 무령왕이 니네 지방 귀족들 가만 안 둔다 라고 해서 왕족을 파견한 거예요. 22담로를 두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했다 이러면 여러분들 국내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요거는 백제 무왕이에요. 서동요로 유명한 무왕이고요. 자, 사비로 천도하고 남부여로 굳혔다. 이게 굉장히 이제 한능검에서는 쉬운 선질에서 정답으로 잘 안 나와요. 왜냐? 이 정도는 이제 성왕이라고 알지 않나? 라는 거예요. 자, 4번도 참 많이 나는 거죠. 뭐죠? 고국원 왕을 죽였다. 그래서 평양 전투에서 근 초고왕이죠. 5번 동진의 마라나타. 그럼 백제 누구냐면 침류왕이에요. 이거 약간 여러분들이 아직 암기가 안 됐다 그러면 4세기 침류왕 때 동진에서 마라나타를 통해서 불교가 수용되었다. 이거 여러분들이 개념에서 암기하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6번으로 갑시다. 자, 6번 보시면 6번에 보니까 함량이 나왔습니다. 함량 상립이라고 나오는데 당에서 누가 귀국했네. 그런데 쭉 보니까 힌트는 시무책, 국가의 정책 10가지, 그렇죠? 어떤 요즘 치면 고급직 어젠다를 딱 이제 제시했단 말이에요. 정책을 제시했어. 그런데 요게 힌트죠. 진성여왕에게. 올렸는데 잘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럼 누구예요? 개혁가 최치원이죠. 그러니까 최치원에 대한 얘기로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도당 유학생 진성여왕 때 개혁한 시무십여조. 이러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최치원 자체에 대한 얘기예요. 1번. 야, 나 1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 야, 드디어 이제 한능검 출신들이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웃냐면 좋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좀 해도 너무한다. 이거 정말 예전 어렵던 국사, 어려웠던 시절이거든요. 네, 이거 유식의 교회를 담은 해심 밀경서를 저술했다. 유식 이거 사람 이름 아니에요, 이거. 예. 이 유식 불교라는 거거든요. 불교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이거 이제 나오는구나. 원측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승려예요. 원측. 어려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서서히 공문 한국사로 가고 있구나. 아직은 완벽하게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아직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은 빨리 여러분들 한능검이 예전 정말 어려운 정말 이게 한국사 시험이냐 막 서로 하던 그 시절이 오기 직전이거든요. 빨리 여러분들 시험을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EBS 개념 강의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2번 외교문서 작성에 능하여. 여기까지 이제 조금 이해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 봐. 청방 인문표라는 거예요. 네, 김인문 좀 놔주세요 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거 강수예요. 신라의 외교문서 작성하면 강수죠. 그렇죠? 3번. 이건 여러분 알죠? 이도 나왔으니까 설총. 이렇게 가면 돼요. 자, 4번. 신라 말에 사회상을 보여주는 해인사 묘길상 탑기를 남겼는데 정답이 이제 점점 아까 말했던 공문 한국사랑 비슷하게 간 거예요. 네, 이거죠. 최치원은 알았어. 설마 이게 나올 줄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사삼비문 막 생각하고 그 중에 뭐 몇 개 다 알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간 거죠. 네, 어려웠어요.
물론 이거 하나 틀렸다고 해서 우리가 1등급을 1급을 못 따는 건 아니지만 이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제가 맨 처음 총평에서 말씀드렸던 선지 자체가 어렵다. 이거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5번은 굉장히 쉽죠. 그렇죠? 신문, 화쟁론, 화쟁사상 하면 원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칙 선생님 암기해야 돼요. 네, 암기합시다. 이제 원칙 나와서 유식불교, 유식 여러분들 우리가 knowledge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유식불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없는 유식불교 원칙까지 나왔거든요. 자, 그 다음 최치원인데 정답이 쉽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7번 갈게요. 자, 7번은 쉬웠어요. 그쵸? 난 이게 왜 3점인지 모르겠어. 오히려 좀 전에 게 더 어려웠는데. 7번 보시면 자, 굉장히 많았던 대야성 전투고 백제예요. 그쵸? 윤충보다는 대야성 전투를 백제 누가? 의자왕이 시켰다는 것이죠. 이게 642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자왕이 명을 내려서 신라 쳐라 이래서 김춘추가 아끼는 사위 김품석을 죽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김품석만 죽였어요. 이 김춘추의 딸내미도 죽였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김춘추가 정말 하늘에 대고 내가 백제를 멸망시키지 않고선 내가 정말 할 정도로 이제 복수의 날을 갈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고구려 찾아갔다가 되레 덜컥 잡혔다. 근데 겨우 풀려났다. 그쵸? 예. 그 수군가에 나오는 토끼 간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그 얘기하면서 빠져나왔단 말이죠. 빠져나오고 가서는 어디로 갔다? 당나라 고고 해서 당나라 갔단 말이에요. 당나라랑 연합해서 나당연합군 결국에 온 거죠. 그게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의제왕의 도성을 에워싸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종방 오고 김유신 오고 그러니까 예, 지금 신라와 당나라 동맹을 맺어갖고 지금 군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거 지금 660년이겠죠. 642년인데 지금 연도에 대한 얘기보다는 스토리로 가시면 되니까. 자, 그래서 백제가 멸망했나 봐요. 백제 부흥운동하면 누구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복신도침, 흑치상지, 부여풍 왕자잖아요. 그 중에 흑치상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흑치상지가 나왔으니까 백제 부흥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순서 어떻게 되겠어요? 가나다지 뭐. 그러니까 가나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고요. 8번. 왕의 재위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자, 여기 보면 완산주가 이렇게 쭉 나와서 있는데 완산주가 함정이에요. 아, 완산주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견훤이지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더 읽어보세요. 쭉 가서 총관이란 말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구주가 되었다. 그건 뭐예요? 구주 오소경으로 좀 더 가야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서원 소경, 오소경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남원 소경 나오네. 구주 오소경 그러면 통일신라 누구? 신문왕. 이거는 신문왕에 대한 얘기였다. 1번 금관가야가 멸망하였다. 대가야 멸망은 진흥왕, 금관가야 멸망은 법흥왕.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하였다. 지증왕, 우산국, 울릉도 보시면 되겠죠? 네, 독도 포함해서 3번. 자, 3번이 멈칫했어요. 이제 모르는 게 나왔어. 그쵸? 품주가 설치되었다 그랬죠. 조세를 관장하는. 야, 이거 사실은 공무원 한국사 쪽인데 이제 나오네 이제. 이거 사실 이렇게 나오면 제가 좋아하는 우리 중학생들, 그쵸? 우리 중학 프리미엄. 어떡해. 이거 진흥왕이야. 이거 어려웠어요. 그쵸? 네, 이거 진흥왕. 네, 품주 설치한 거 진흥왕. 4번, 관료전이 지급되고 노급이 폐지되었다. 4번, 이게 바로 신문왕이에요. 자, 5번, 독서 상품과는 많이 나왔던 거예요. 기출에도 나왔고, 우리 개념편에 나왔던 원성왕 8세기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9번 갈까요? 다음 제도를 운영한 국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이거는 이게 좀 제가 왜 웃냐면 한능검 낼 때 시대 순서로 쭉 가잖아요. 신라, 통일신라, 신문왕까지 나왔어. 그럼 뭐겠어요? 그 다음 발에 나오겠지 뭐. 네, 그래서 선조성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중대성, 정당성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바로 삼성 육부에 대한 얘기고 좌우사정을 뒀다 하기 때문에 삼성 육부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육부에서 계속해서 충인의 지혜신 이렇게 제가 보통 말하거든요. 충인의 지혜신 이렇게 안 하거든요. 충인의 지혜신 좌사정, 우사정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원적 운영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발해예요. 발해니까 그쵸? 정답은 주자감. 그쵸? 당나라는 국자감, 우리는 주자감. 통일신라는 그냥 국학. 네, 정답은 1번. 2번. 왜구를 격퇴했는데요. 신라에 침입한 고구려를 격퇴했다. 그건 고구려. 보시면 되겠죠? 광개토대왕. 3번. 구서당 10정 나왔습니다. 통일신라의 군사고요.
4번 어려웠어. 4번 정말 이런 식으로 가나요? 4번. 네, 개국태창이란 연호 이거 진흥왕이에요. 원래 법흥왕 때부터 건원이라는 걸 이제 신라 쪽에 연호. 당연히 연호 원래 고구려 광개토대왕부터 이제 영락제부터 쓰는 건데 신라에서 이제 법흥왕 때 건원이란 거 쓰고는 진흥왕 때 개국태창 쓰거든요. 어려웠어요. 요거 좀. 5번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뤘다 보시면 부여씨와 팔성 나왔으니까 백제예요. 이거 특정한 어떤 백제 왕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백제 자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10번이 나왔는데 10번도 정계 연호 갖고 이번에 연호 왜 이렇게 너무 많아 이러지 마시고 힌트는 단 한 가지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완산주의 나라를 세웠다. 백제원을 풀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견훤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견훤에 대한 얘기 우리 정말 기출에서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냈던 것 같아. 공산전투, 팔공산, 오늘날의 대구. 그래서 이때는 왕건을 죽일 뻔했다. 이때는 견훤이 이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우리가 계속해서 뭐 어떻게 돼요? 그렇죠? 고창전투, 그다음 1, 2천 전투 여러분들 계속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이번에는 공산전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2번. 김순식에게 왕시성을 화살했으니까 이 사람 이름 어떻게 돼요? 왕순식이네. 그렇죠. 그러면 이건 왕건이 한 거겠네. 그렇죠? 네, 틀렸고요. 3번. 패전개혁을 목표로 정치동을 설치했다. 이거 어려웠어. 이거 충무광이에요. 충무광. 이거 어려웠어. 다만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감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있는 임시관청이에요. 네, 이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충자 돌림 왕이지만 나름대로 개혁해보려고 했던 군주 충무광이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청해진 하면 여러분들 장보고니까 넘어가면 되겠죠. 5번. 5번은 여러분들 오답이지만 우리가 꽉 잡고 가자. 광평성 무조건 국내 후고구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11번 가겠습니다. 자, 11번 보시면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좀 쉬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면 구성의 반환을 요청했느나? 했으니? 왜 이러니? 뭐예요? 구성 나오면 여러분 뭐밖에 없어요. 동북구성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동북구성하면 여진족이야. 여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전에 쭉 해서 추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여진도 나오고 여진, 추장, 거위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동북구성 여진족이겠죠. 근데 이쪽에서 반환해 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윤관이 별무반을 만들어서 여진을 축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동북구성 쌓았더니 여진이 좀 반환 뭐 좀 돌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별무반 편성 다음이겠네. 그쵸? 라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갈까요? 12번 이 연호는 맞춰야 돼요. 이번에 연호 갖고 출제진 대단하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준풍 나오는데 이건 쉽죠. 준풍 연호, 광덕 준풍 하면 광종인 거 알고 와야 되겠고요. 힌트도 있죠. 백관의 공복제정,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개경이 나왔으니까 고려시대잖아요. 각종 힌트를 종합해 보면 고려 광종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 그래서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 시행되었다가 나오는 거고요. 1번 12목의 지방간 파견 나왔으면 성종, 최승로의 심의 18조 가시면 되겠고요. 3번 대장도감에서 8만 대장경이 간행되었다. 자, 이건 뭐예요? 도감이니까 임시관청인데 8만 대장경이니까 고려. 이거 최후인데 요즘 역사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고종이 비록 힘이 없더라도 고종 때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함께 알아두세요. 4번 홍건적을 격파했는데 이방실 나오면 공민왕. 자, 신돈의 전민변종도 나와도 이거 마찬가지로 공민킹, 공민왕.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갈까요? 자,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이건 여러분들 무조건 힌트는 그냥 오도 양계야. 오도 양계 이러면 고려지 뭐. 그런데 이 문제를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내가 왜 웃냐면 경시서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콧물 나오려고 그래. 너무 웃겨서. 뭐가 웃기냐면 왜 이렇게 한능검 출제진들이 고려 경제에서는 늘 활구 뭐 이렇게 화폐 아니면 경시서를 낼까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처음으로 한능검 심화한다 그러면 경신서 알아야 돼요. 경시서는 말 그대로 경제를 통제하는 국가의 관청이에요. 여기 나왔다시피 불법적인 상행위를 감독하는 곳이에요. 경시서, 최영 장군도 이 경시서를 통해서 상업행위 통제했었거든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오답 한번 보시면 전한국 나왔잖아. 이건 근현대사로 넘어가는 선지예요. 예, 그런 우정총국, 전한국, 방문국 할 때 그 전한국이에요. 그래서 화폐를 발행했다. 백동화라는 거. 자, 2번 신해 통공하면 자유로운 상행위. 그럼 이건 정조 보시면 되겠고요. 신해년에. 자, 4번 담배 인삼 나왔으니까 조선 후기가 되겠고요. 자, 덕대 나와도 조선 후기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14번은 이거 여러분들 송경이 개경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송악, 송경, 개경, 개성 다. 네, 그러면 개경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임유무가 하나의 힌트예요. 그렇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머릿속에 무신 정권에서 이의 방 또 이런 거 써줘야 돼 내가. 그래야지 여러분들 봐서 적지. 정중부,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경대승, 이의민, 그렇죠? 그다음 최충헌. 자, 여기선 제가 이렇게 내려갈게요. 이건 여러분들 다 아는 거니까. 최충헌, 최우, 최항, 최의까지 4대 60년간. 그러다 무너졌어. 김준. 그러다가도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서 임년, 임유무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쓰다 보면 외워져요. 그래서 무신정권 마지막이네. 그쵸? 그래서 임유무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토리를 읽어보니 권신의 가병 신의군 등의 부대가 나오죠. 그쵸? 신의군. 삼별조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쵸? 네. 그래서 승화로 옹립하고 반역을 도모하면서 미처 어디를 떠나지 못했대요. 강화도라고. 그럼 몽골이라고. 고려가 강화도로 수를 옮겼다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왕이 정권을 되살리도록 하였다 쭉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맨 처음 문장 다시 볼까요? 몽골 원나라에서 지금 싸우고 고려랑 싸우고 있었는데 고려의 원종이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할 거란 얘기죠. 그쵸?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 어떻게 해요? 난 싫어 라는 거죠. 누가? 삼별초가 배중선, 김통정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남쪽으로 향했다. 강화도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제주도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원래 이 개념과 기출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이 김반경이라는 사람이 몽골과 함께 심지어 일본까지 정벌 갔던 사람이에요. 예, 여몽연합군의 대표 장군이 김반경이기도 해요. 여하튼 자, 그래서 일본에 보면 김윤우가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격퇴한 건 지금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때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번은 묘청이 칭제 건원과 금국 정보를 중했으니까 묘청의 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김반경이 여러분들 낯설면 뒷부분 뭐죠? 탐라, 제주도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별초를 진압하였다. 강화도, 진도, 그리고 제주도.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 최충원이 봉사 10절 올렸다는 건 여기 있잖아요. 이음인 다음이니까. 그렇죠?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5번 경대승이 정중부 등을 제거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순서. 한 번은 써서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겠다. 요 개념 노트에도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이 57강 심화 첫 번째 강의는 25번까지 할 거예요. 자, 15번 보시면, 자, 이거는 사실 여기서 그냥 이거 갖고 그냥 맞춰라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주심포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영주 부석사, 공포의 주심포, 그쵸? 공포의 주심포를 가서 예산수덕사, 그 다음 안동, 봉종사, 극락전 세 가지 중에 골라야 돼. 근데 힌트는 이것밖에 없어. 이게 결정적이에요. 이거 갖고 그냥 안동, 봉종사, 극락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서 주심포 양식, 바로 봉정사, 극락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 기출에 나왔어요. 개념편에도 있고요. 이 두 가지는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57의 한능검 심화편 만만치 않다. 그러면 16번부터 또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잠시 뒤에 다시 여러분들 16번부터 30번까지 한번 쫙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만나요.